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행정업지원팀의 김동현 변호사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저번 1탄에 이어서 그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법 위반 방지 교육 2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빈도법 위반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좀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고 관련된 사례도 좀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위반을 방지를 하고 좀 주의를 해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2탄에서도 그 교육 수강 이벤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참여 방법은 뭐 이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식배움터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사이트 로그인을 하고 제휴기간 강의 가맹본부를 좀 차례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클릭을 하시면 지금 이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법 위반 방지교육 2탄을 수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수강을 하시고 그 수료를 했다는 증빙 화면을 캡처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네이버 폼을 통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실 때 설문조사를 다 하시고 그 수료 증빙 화면을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제 그 아메리카노의 케이크 세트를 좀 증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 공정거래조정원 유튜브 그 공식 채널 그 조정원 TV죠. 거기에 접속을 하시면 그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법 위반 방지교육 2탄 이제 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을 하시고 강의 화면을 캡처를 해 두신 다음에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네이버 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신 후에 이 캡처한 그 강의 화면을 첨부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아까와 같은 참여 방법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랑 합쳐서 그 중에서 이제 10명을 스타벅스의 케이크 세트를 증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자 이렇게 좀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은 다빈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교육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보공개서 등의 사전 제공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 제7조에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좀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 서류의 제공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가맹본부는 그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 증명 우편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보공개서 이외에도 제2항에서 가맹본부는 이제 제1항에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 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 이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법상 임금 가맹점 현황 문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보공개서와 임금 가맹점 현황 문서를 좀 사전에 좀 제공을 해야 된다는 점을 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뭐 임금 가맹점 현황 문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뭐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은 확정되는 즉시 제공을 하면 되고요. 정보공개서 뭐 제공 시점에 가맹 희망자의 뭐 장래 점포 예정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가 뭐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를 적고 그 문서를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보공개서 및 임금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을 미리 하고 그 이후에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지 않으면 14일이 지난 후에야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고요. 또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반했을 때 이후에 가맹금 반환 의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꼭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14일로 또 정해져 있는 것 때문에 가끔씩 이제 소급해서 적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당일날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14일 전에 받은 것으로 좀 써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도 뭐 조정원에 분쟁 조정 신청이 있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뭐 신고가 있거나 하면 조사를 통해서 뭐 그 소급해서 적은 것을 입증하면 법 위반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도 좀 최대한 주의를 하셔서 내부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14일 전에 좀 제공을 하는 것으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주의할 부분은 그 정보공개서에 대해서는 그 제공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방법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기 보시면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그리고 가맹 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맹 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 그리고 가맹 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 희망자로 하여금 좀 자필로 작성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가맹 본부가 그냥 알아서 뭐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 담당자가 적거나 하면 절차적으로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들은 또 남은 3가지가 있는데요.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정보공개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좀 게시를 하고 그 게시 사실을 가맹 희망자에게 알려서 그 가맹 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본 시간을 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동반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맹 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전자우편의 발송 시간과 수신 시간이 좀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보내야겠죠. 뭐 기본적으로 전자우편에 이런 기능은 다 있긴 하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요. 법원에서 제공 취지를 좀 천명을 해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영업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에 축적된 경험을 가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를 좀 신뢰하고 그에 기초해서 이제 가맹점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이제 크게 의존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맹본부에게는 이제 신의칙상 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좀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취지에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좀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이런 것을 좀 살려서 가맹사업법에서도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의 입법 취지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주의할 것은요. 많은 그 가맹점 사업자분들께서 좀 여쭤보시는 게
정보 공개서를 못 받았다. 그랬으니 이제 그 가맹본부와 체결한 가맹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좀 가맹 계약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을 좀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뭐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바로 가맹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한 판례가 있어서 좀 가져와 봤고요. 가맹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가맹계약이 뭐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상당하다. 이렇게 좀 본 판례가 있었고요. 다른 것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정을 고려했을 때 가맹계약이 사회질서에 위반이 되어서 너무 이렇게 기만을 동반해서 체결이 되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뭐 무효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하나만으로 바로 이제 가맹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것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을 가지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함께 보시면 B 회사는 이제 정보공개서를 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14개 가맹점 사업자와 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B 회사가 이제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시행령상 그 정보공개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사실, 가맹 희망자의 전화번호, 주소 같은 것들을 좀 누락을 해서 그 서면을 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법성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좀 부과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 절차에서도 이런 절차적인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정보공개서 제공 사실 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맹 희망자가 자필로 작성을 해야 하죠. 근데 이제 미리 인쇄된 양식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겁니다. 뭐 가맹점 모집이나 이런 것들에 확실히 좀 편하긴 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사실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뭐 분쟁조정 절차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그 정보공개서를 뭐 인쇄를 하거나 할 때 공란이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자필로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이런 것들을 위반을 좀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법위반 방지 방안으로 사실 별도로 뭐 특별히 제공되는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좀 만든 확인서 양식이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인데요. 이렇게 좀 정형화된 것들을 좀 본부 입장에서는 미리 좀 만들어서요. 하나라도 좀 빠뜨리는 부분들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무리한 이제 가맹점 모집을 때문에 14일 전에 제공을 하지 않고 좀 촉박하게 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다음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살펴볼 것은 가맹금 예치 의무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간단한 내용인데요. 가맹본부는 이제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이제 가맹금을 직접 자기에게 이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제 예치 기간에 예치하도록 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가맹본부가 미리 이제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체결한 경우에는 이런 예치 의무에서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맹점 사업자나 가맹 희망자가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으로 좀 보호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치 대상이 되는 가맹금은 전부는 아니고요. 그 가맹사업법 제2조의 제6호 감옥 및 남옥에 해당하는 대가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직접 좀 보시면 제2조에 이제 감옥, 남옥이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예치 가맹금이 될 텐데요. 우리가 직접 주고받는 돈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가입비, 가맹비, 교육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남옥은 이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흔히 생각하시는 거는 물류보증금이나 아니면 계약 이행 보증금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약 초기에 이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가맹본부에게 바로 지급하지 말고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는지 일단 확인하고 체결하지 않았으면 예치 기간에 예치를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예치 기간은요, 그 가맹사업법 제5조의 7에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등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당연히 이 부분도 가맹본부의 의무이기 때문에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도 이제 순서대로 보는데요. 피시민의 경우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예치 의무가 있을 것인데 가맹금 예치 기간에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이 없다라고 좀 확인을 해준 것이죠. 이게 이제 법 위반 방지를 위해서는 예치를 가맹본부 입장에서 하나하나 제대로 좀 해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을 해서 좀 자동적으로 예치는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런 의무에서 해방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15조의 2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 1항, 2항 순서대로 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보험사에서 서비스를 이미 다 제공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법령 내용을 맞춰서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보험 계약을 좀 취급하는 기관에 좀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시행령도 있고요. 오늘은 이제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과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후에 이제 3탄에서는 가장 문제되는 이제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 금지 의무에 대해서 좀 다양한 사례를 좀 더 추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교육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 2탄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